예리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스님, 마음 차원에서는 머리털이나 털이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는 타투나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림들이 난무합니다. 용, 나무, 뱀, 글씨, 잉어, 고양이 등등처럼 그런 사람들은 문신에 따라 에너지가 작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재밌는 질문이고요. 분명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할 때 찾아 쓰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아기 때 나는 부모가 나의 육신의 덩어리를 낳으면 육신의 덩어리에 인기인, 에고인 나가 그 몸속에 들어가고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우리의 모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에 털이 나질 않습니다. 털이 나지 않고 또 비계가 없다는 것이죠. 비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쓰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생각은 순수 에고인 내가 지식을 발언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순수 내 욕심으로 육생의 질량,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진화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화와 발전의 뜻은 뭐냐? 진화는 육신이 진화하는 것이고, 발전은 인기가 지식을 쌓아 발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간의 지식이 뇌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기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결국 이 인에 쌓인 지식을 전달하는 소통노라는 것이죠. 동물은 인기가 없는 관계로 진화도 누리고 발전도 누립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사실에 있어 보이는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기, 영혼이라는 것이죠. 결국 영혼은 그 윤회와 윤회 속에 쌓아둔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애기했던 이 육신에 들어간 다음에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이 모공에 안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나를 위할 때 쓰이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것이라, 이처럼 이 중심에는 에고인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쪽으로 쏠리면 내가 불끈하고 내 쪽으로 쏠리면 너가 불끈한 것이라, 상호 중심을 잡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대자연이 그려놓은 인간의 형태인 것이고, 또 업을 사기 위해 그려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생각은 육생시대를 위한, 선천시대를 위해 쓰이는 것이고, 마음은 인생시대를 위한, 후천시대를 위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를 위한다고 하나 너를 위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순수 내 욕심에서 발현이 시작됐고, 발현이 시작된 게 그 지식이고, 지식으로 이룩한 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만 이루었을 뿐, 육생량만 이루었을 뿐,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계가 많다는 것은 마음 에너지가 그만큼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차원의 지혜가 육신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동물이 털이 많고 비계가 많다는 이유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을 뿐더러 영혼이 안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우리는 이 모공 안에 자리했기 때문에 털이 없고, 또 털이 없는 만큼의 추위를 이기지 못해 사찰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죠. 사찰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활동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털이 난 부분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질 않아요. 또 비계가 많은 부분도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곤 하나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그 부분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고, 또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 아시오 찾아온 너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이때서나 비로소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발현하는 겁니다. 아시오 찾아온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생각적 차원, 나의 지식으로 미리 그 답을 구해놓거나 지식적 차원으로 이 답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지혜에서 발현된 답이 아니라 지식에서 생성시킨 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오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하지 말고 순수 티 없이 맑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라면, 카운셀러라면, 멘토라면 이는 어디 가서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뭔지, 생각이 뭐고 마음이 뭔지 이조차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통계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내 앞에 온 인연을 이끌려 하다 보니까 너도 튕겨나가고 나도 튕겨나가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또 맞는다 하나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막혀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막힙니다. 근본에 도달하기 위해 순간순간 내리는 논리라는 데 있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너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을 때, 또 너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너의 문제점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너의 아쉬움을 다 들었을 때 내 입에서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답은 스스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공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욕하는 것을 참는 것도 내공인 것이고, 추운 데에서 오래 앉아있게 명상한 것도 내공인 것인데, 이거는 육생의 내공, 나를 위한 내공이죠. 진정한 내공은 아쉬운 너의 얘기를 티끌의 잣대도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을 갖춘 게 내공인 것입니다. 이게 정신량이기도 한 것이고, 게다가 타투, 문신 그런 것들은 이 모공을 막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은 되게 단순해지며 육생 안으로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싸우고 충돌하는 일을 예사치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살린다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독특한 문신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지혜의 차원을 그만큼 막는 것이라 썩 그리 이로운 행위를 다하지 못해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나를 드러내는 결과를 토로한다면 심은 결국 심으로써 모든 걸 해결하려 들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에 국한된 행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문신도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정을 표시한다던가 또 화합을 표시하는 모양 정도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온몸을 덮는다던가 특정 부분을 일으키는 그들의 그 대다수가 심의 논리를 앞세우고 너를 위한 지혜보다는 나를 위한 지식, 또 분별보다는 본능적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